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매형남배 트레이딩 대회에서 우승하신 기래신님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4월에도 우승을 한번 해서 출연을 하셨었어요. 그때도 1등을 하셔서 1억 상금을 가져가시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본인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왔는지, 매매일지, 매매 기록과 그다음에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자료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용히 매매하시나 했는데 2월달에 또 우승을 하셔가지고 오늘 또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 그냥 뭐 이번 기간에는 좀 대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주최하는 매형남배 대회 말고 네. 그 뒤로 대회 뭐 어떤 거 참가하셨나요? 비트겟은 했는데 손실 보고 나왔고요. 아, 바이빗도 나갔는데 팀을 잘못 만들어줬는데 100명 이상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을 좀 버릴 수 없겠더라고요. 그게 좀 양심이 좀 찔려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해놔야지 제가 실수한 거에 만회를 하던가 뭔가를 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결국에 어느 정도 올려놨는데 이게 갑자기 하늘이 좀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지금 대회도 4월달에 우승하셨고 6월달에 우승하셨고 바이빗도 지금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안타깝게 실격 처리가 됐지만 좋은 성적을 대회 종료 이틀 전까지 내고 계셨던 것 같고, 비트겟 대회가 6월달이었는데 그때만 조금 그때 한 400% 갔다가 그냥 좀 무너졌어요. 안 좋았던 것 같고, 예. 예. 근데 뭐 그렇게 보면은 4, 5, 6, 7, 4달 중에 6월달 빼고는 뭐 거의 잘하셨단 말이죠. 네, 중간에 뭐 타 유튜버 대회도 그 대회는 몇 프로였어요? 거기는 뭐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해서 한 400 몇 프로였던 것 같아요. 요즘 대회 많이 열리는구나. 최근에 꾸준하게 안정적인 기량을 보여주고 계신데 네,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일단 확실한 자리만 들어가요. 제가 먹을 수 있는 승률이 90% 100% 되는 자리. 근데 대신 살 때 이제 롱을 칠 경우에 이제 뭐 비트가 오르는 걸 확인하고서 이제 사는데 알트 같은 경우를 다 같이 삽니다. 반대로 내릴 때도 알트 숏을 다 같이 치고, 누가 볼 때는 대신 손실 나면은 엄청나게 뭐 청산 날 수도 있고 손해를 많이 보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제가 진입하기 위해서 근거를 많이 찾아놨고 후회 없는 자리, 그런 자리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때에도 좋은 자리 찾아서 들어가라라는 말이 좀 많이 강조했었어요. 지난번 인터뷰 때도. 근데 이제 그 영상 올라가고 나서 안 꼽는 찐빵 같다라고 이제 피드백이 늘 있어요. 어느 분을 인터뷰를 하건 기다리라는 걸 누가 말 못하냐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못 기다린다고, 님들을. 그냥 진짜 여러분들 잘 기다리셔야 돼요, 좋은 자리를.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이, 어제도 이제 댓글을 봤는데 혜신님한테 궁금한 게, 보는 보조 지표들이 뭔지, 그 보조 지표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진입해서 어떻게 손절 라인 정하고 어떻게 TP를 정하는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 지표는 뭘 보세요?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거다. 일단 초보자의 눈으로 지금 질문한 거. 보조 지표 뭐 보세요? 이평선 많이 좀 어.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일단 이평선은 볼린저 밴더랑 합쳐서 봐요. 합쳐서 본다는 의미가 이평선은 거의 머릿속에서 삭제를 했고요. 볼벤의 이제 중단선이 20일 이평선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볼벤 하나를 보면 21선이 보이니까 그걸로 많이 확인을 하고, 21선 기준으로 이번에 하락할 때 쭉 보시면은 볼벤 중단에서 계속 미끄러졌을 거예요. 볼벤은 세팅 어떻게 해요? 기본 세팅합니다. 근데 날봉 볼벤은 옛날부터 비트코인이 진짜 잘 맞았어요. 일단 상단을 타고 가면은 계속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상단 안쪽으로 이제 캔들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상단이 이제 저항이 되니까 롱 관점은 잠깐 보류해 두시고 상단에 최대한 붙여서 숏을 모으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좀 사람들이 안 쓰는 건데, 파라볼릭이라는 보조 지표도 제가 볼 때는 초보들은 이거 쓸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추세가 전환될 때마다 이제 위에 점이 찍히냐 뭐 밑에 점이 찍히냐 이런 차이인데, 점 찍힌 구간만 이제 확인하고선 탄다 그러면 횡보장만 아니면은 수익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대신 먹는 구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익률은 좋지는 않은데 손실은 안 볼 정도는 된다. 일단 통계를 한번 자기가 직접 내보세요. 자기가 직접 내보고 내가 이거에 맞춰서 쓸 수 있는지를 없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고, 보조 지표를 뭐 물어보기 전에 자기가 일단 계속 써보고 쓸지도 모르면서 남들이 이거 보니까 이걸 따라 쓰는 거는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첨언을 드리면 사람들이 볼륨 프로파일이라는 이제 유료 결제하면 튜브에서 볼 수가 있고 뭐 네이버 차트에서는 유료 아니어도 그냥 공짜로 나오거든요. 매물대를 분석해 주는 거예요. 편하죠. 쓰면 쉬워요. 근데 안 봤으면 좋겠어. 저항이라는 거를 눈으로 느껴보고 지지라는 것도 몸으로 또 차트를 보고 느껴보고 거기서 깨닫는 거랑 그 볼륨 프로파일 가장 두꺼운 부분에 차트 가격에 떨어서 닿았다 그걸 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보조지표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조지표 다 끄고 그냥 차트만 한번 봐보세요. 지금은 제가 밑에다가 RSI 띄워놓고 방송하는데 원래 옛날에는 저 차트 분석할 때 아무것도 안 띄워놓고 분석했어요. 아무것도 안 띄워. 그 다음에 과거 했던 것도 싹 다 지우고 지금도 보면 제 차트 제 방송을 보면 깨끗하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봐야 편견이 안 생기고 여러 방향이 다 보여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채널이라도 하나 그어놓죠? 그러면 그 채널이 일단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인식이 돼서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깨끗하게 비워놓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 파라볼릭도 사실 추세 전환하는 것도 본인이 느껴봐야지. 맞아요. 느껴봐요. 보조지표 보고 맹목적으로 이게 떴네 이러니까 됐네 뭐 이렇게 하고 심지어 다이버전스도 보조지표 있어요. 그 RSI 해석해줘서 추세 전환 지점이다라고 딱 찍어주는 보조지표도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보니까 제가 스스로 해석했을 때의 승률이 100이라고 하면 그건 한 7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30%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말이 좀 길었는데 제 거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고 거기다 플러스 본인만의 것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두 개만 더 첨가해서 매매하시면 아마 성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캔들이 올라갈 때는 아시다시피 조정 기회를 안 줘요.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거든요. 그 파동으로 보면 임펄스처럼 계속 올라가는데 거기서 옆으로 횡보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 볼벤 잠깐 버려주고 웨지만 찾아가지고 숏을 치면은 참 좋은 자리죠. 시우님이 맨날 공유해 주시는 포지션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좀 성애자이긴 한데 웨지가 가장 좋거든요. 그게 손익비가 진짜 좋아요. 손익비가. 웨지는 손절 라인이 너무 정확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고점이 나오고 웨지 모양이 나왔을 때 세 번째 고점까지 터치를 하면 다이버전스가 더블로 걸려요. 거기는 제일 좋아하는 자리고, 그리고 다이버전스 보실 때 캔들이 많으면 안 좋거든요. 어거지로 이제 막 좀 끼워 맞추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캔들이 막 10개, 15개 넘어가면은 파동내가 아니라 그냥 연장 파동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틀 전 고점이랑 뭐 오늘 고점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15분 봉으로 막 30분 봉으로 보면서 이제 이거 다이버전스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다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이버전스 뜰 때 보면은 캔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게 좀 이쁜 다이버전스 그런 자리만 노려도 먹으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디코에 차트 토론방이 있어서 초보분들이 관점 올리는 걸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참고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큰 가이드라인을 드린 거 안에서 잘 매매 분석을 하고 있나라고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나 채널 막 그냥 상상 속으로 그리고 다이버전스도 진짜 몇 년 동안 내가 진짜 몇백 번을 말한 것 같은데 그것도 계속 잘 못 보고, 그래서 제 방송을 보고 제가 하는 거를 변형시키지 말고 그대로 취하시고 플러스 본인만의 또 다른 뷰를 거기다 첨가해서 매매를 해서 자신만의 기법을 완성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거를 어설프게 보고 변형하지 마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저도 틀리지만 어쩔 수 없이 앞날을 알 수 없어서 틀리는 거지, 그렇죠. 추세나 뭐 이런 걸 잘못 그어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복귀를 다들 뭐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 반성만 하지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자리를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손실난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제 손실난 거, 뭐 엊그저께 손실난 거 그거 계속 반성해봤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제가 볼 때는 내가 먹었던 자리만 기억해 보시고 나중에 이 자리 왔을 때 내가 또 먹으면 되겠다. 먹을 수 있는 자리만 계속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내 파동 내 변곡점은 조금씩 계속 있거든요. 그런 것만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 자리에서만 좀 베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파동 내 변곡점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보면 계속 강조하시거나 아니면 뭐 얘기했던 건데, 큰 파동에서는 뭐 4시간 봉의 일봉상 뭐 다이버전스가 무조건 거의 끝나잖아요. 떠 있으면 일단 의심은 무조건 해야죠. 아, 여기 변곡인가? 이렇게 하락이 이렇게 엄청 길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이버전스까지
뜨고 컨펌까지 확인이 됐잖아요. 들어가 보면 되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시작하는 자리, 끝나는 자리, 이런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는 배율을 이제 나는 평소에 10배로 해. 그런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 좀 더 늘려서 한 20배 정도까지도 땡겨 볼 만하다고 봅니다. 제 기준상에는 먹을 때는 많이 먹어야 되고 손실 볼 때는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실한 자리에서는 베팅을 좀 과감하게 해서 수익을 많이 저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모르는 자리에서는 매매를 안 하든 아니면 배율을 확 낮춰서 하든, 대회 뛸 때 제가 하는 방법이 맨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상승장이나 하락장의 특징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차트를 잘 못 보면 뭐 특정 포인트를 메모해서 기록 관리해 둔 다음에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